뭐 이런 분입니다. 김형효 선생님이라고. 이분도 서강대학교에서 석좌 교수 하셨어요. 서강대 철학과에 석좌 교수 하셨는데, 습니다. 제가 살아생전에 한 번밖에 뵌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잠깐 가르침을 받긴 했습니다만, 이제 원래 그 프랑스에 가서 유럽 철학 공부하신 분입니다. 해체 철학 공부하시고, 특히 그 프랑스 철학자뿐만이 아니라 하이데거에 굉장히 천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귀국하신 이후에는 이제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하이데거 철학하고 존재론하고 그리고 동양의 화엄종, 불교의 화엄종 사상하고 결합하는 그런 그 사색과 연구를 계속 지속하셨던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이셨던 분입니다. 어, 아쉽게 이제 연로해서 돌아가셨습니다만 이분께서 2007년에 서울신문에 그 굉장히 긴 중수필을 1년 내내 50여 회를 연재하신 적이 있어요. 굉장히 특이한 사건인데 언론계에서는 어쨌든 그때 이분이 그 소개했었던 것이 불교의 유식학에 관한 그 개념이거든요. 이거 제가 잘 알진 못합니다만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한다라고 스스로 생각해서 그것을 여러분께 좀 전해서 동양의 전통적인 또 그 인격 형성의 사상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분의 그 서울신문에 연재했었던 그 중수필이 나중에 마음혁명이라는 책으로 출간이 되는데 그 표지가 이것이 나와 있어요. 그 표지가 굉장히 인상적이라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서양이고 동양입니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불교의 반가미륵 사유상이죠. 둘 다 생각하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생각하는 양상이 굉장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 뭐라고 할까? 스타일이라고 할까? 태도라고 할까? 이분은 생각을 굉장히 힘겹게 하는 것 같아요. 이분은 어떠세요? 너무 쉽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쉽다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그냥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뭔가 아이디어를 짜내려고 고심하는 것 같은데 이분은 그냥 내 안에서 피어오르는 발상을 편하게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마치 이것이 서양과 동양의 사상의 그 중요한 특징을 대변한다라고 봐서 김영현 선생께서 이런 그 상징적인 그런 그림을 쓰셨다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 책에서 나온 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불교의 유식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오직 아는 것, 암만이 있다. 그러니까 세상 그 삼라만상이 다 허상이고 다 마음에 달린 것이고 마음이 만든 허상들인데 그 마음이 알아채는 것만이 오직 존재하는 유일한 것이다라는 그런 기본 개념을 제시하는 불교의 사상의 한 지류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분이 그 불교에 굉장히 정통하신 분이기 때문에 불교 대학 또 불교 신문에도 그 강의를 많이 연재하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감각기관이 세상을 인식하는 건 다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마음에 따라서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이걸 좀, 어, 이렇게 도식적으로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유식하게 마음 눈을 보면 우리한테 8가지씩 알미 있는데 그 맨 위에 1식서부터 5식까지는 보시면 아시다시피 오감입니다. 우리가 보니까 아는 거 이게 일식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1식서부터 5식까지 있는데 육식이란 것은 그러니까 내가 오감을 동원해서 내 앞에 있는 것을 이제 포착해서 그것을 이해하는 것 그 의식 자체를 육식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내가 감각기관을 이용해서 내 앞에 있는 것을 인식하는 게 그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나의 더 깊은 저 내면의 무의식에서 그것에 대한 기호가 이미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저게 마음에 들면 예쁘게 보고 마음에 안 들면 믿게 본다 이것입니다. 대단히 주관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판단의 그 기초는 사실은 나의 감각기관과 그걸 가지고 종합하는 이성에 있는 게 아니라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인격의 저 깊은 무의식의 창고 안에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말라식이라고 얘기해요. 치식입니다. 현대 심층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무의식 같은 것이에요. 이 무의식 개념은 잠깐 좀 언급하고 가자면요. 이제 프로이트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걸 무의식이라고 얘기하죠. 그 해수면에 떠 있는 빙산의 일각이 요만큼 나타나 있는데 마치 빙산의 부분만이 해수면 위에 나타나 있고 거의 대부분은 물 안에 잠겨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인격의 일부분만이 의식 세계에 드러나고 사실은 나의 수많은 감춰져 있는
생각, 감정, 판단, 수만, 기억 이런 것들이 무의식에 다 묻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프로이트적인 무의식 개념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나중에 서양 사상 설명하면서 다시 끄집어내긴 하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프로이트하고 또 다른 길을 간 분석 심리학을 창시한 칼 융이라는 정신의학자는 이것하고 또 다른 그 무의식적 개념을 제기했는데, 그러니까 여긴 빙산이 떠 있죠. 근데 융의 무의식 개념은 떠 있는 빙산이 아니라 이렇게 뭐랄까 그 지, 지각에서 이렇게 일어난 섬 같은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이고 인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떠 있지가 않고요. 여기 다 땅 밑에 뿌리를 받고 있어요. 이 하무의 바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 무의식으로 이어져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어져 있는 상태를 융은 집단 무의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조금 아까 보여드린 그 유식학적인 김형현 선생의 해석에서 가장 우리의 근원적인 인격의 그 창고는 집단 무의식과 같은 것으로 김형현 선생님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김형현 선생님이 융을 인용한 적이 없어요. 인용하진 않았습니다만 비슷한 개념으로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첨언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그 표현으로 돌아가면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다시 가져온 것이에요. 억압이란 것이 엄격한 율곡 선생님의 그 억제 같은 것이 위험함이 있지 않냐라는 그런 말씀을 아까 잠깐 드렸었는데, 그 위험한 이유가 이 억압된 것들이 우리의 내면 깊은 여기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거는 내가 머리를 써가지고 또는 의지를 발동해서 해야지 말아야지 한다라고 저 집단 무의식 안에 참 담겨 있는 어떤 것 또는 나의 개인 무의식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내 통제에 따라주질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얘가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얘네들이 우리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융의 관점으로 말씀드리자면 다시 이거 보시면 영성과 섹슈얼리티 같은 것은 이 안에 속한 것이라고 융은 보는 것이에요. 이 영성과 섹슈얼리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기는 힘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천년 전, 만년 전이 아니라 수십만 년 전, 수백만 년 전이 아니라 그거부터 더 태고적 저 옛날 생명체가 처음 발원하기 시작해서 그것들이 세포 분열을 하면서 진화의 길을 오가면서 형성된 세계에 대한 자신의 그런 어떤 자세 같은 것. 그러니까 나의 후손한테 나의 유전자를 물려준다는 그런 지향성이 유구한 수천만 년 이상의 세월 동안 내려오면서 형성된 어떤 의식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간단히 이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너무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 안에 지금 우리를 조정하는 게 있대요. 그것을 영성하고 섹슈얼리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적인 번식을 하고자 하는 욕구라는 것은 내가 머리로 의식적인 판단으로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이러자 저러자 말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좀 깊이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께서도 쉽게 수긍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성은 나의 통제와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어떻게 잘 다스리고 관리해서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나. 그래서 그것을 잘 가꾸고 공동체를 위해서 걔를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관리해야 되는 무엇이지. 그런다고 또 관리가 잘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온갖 그 성으로 인한 타락과 스캔들과 문제와 범죄들이 늘 일어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접근은 굉장히 존중하는 자세여야 되지, 내가 함부로 나의 이성으로 마치 종교개혁시대의 칼뱅이 스위스의 신정국가를 만들어서 성적인 욕구 같은 것을 완전히 통제하려고 했던 망상을 꿨던 것처럼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저 깊은 우리 내면에 섹슈얼리티가 있다는 것, 그리고 어떤 우리의 영혼과 관련된 그런 지점이 있다는 것을 겸허한 마음으로 그 지켜봐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 융심리학적 입장이고, 또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김영현 선생님의 유식학적인 해석이기도 해요. 다시 거기로 돌아가서 이 말라식이 무의식입니다. 무의식은 이미 자기의 취향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을 채색해 버린다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가슴 깊은 곳에서 기분이 좋으면 세상을 좋게 보고, 아내가 뒤틀렸으면 세상을 나쁘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 수준에서 이성과 어떤 이상적인 가치를 내세워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건 헛수고다라는 얘기를 이미 하고 있어요. 힘 빠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좀 봅니다. 이분의 주장이 이러합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래요. 자, 우리의 의식의 기저에 부처님, 하느님 뭐 이런 이야기까지 끄집어내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당혹하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김용여 선생님 같은 철학자는 종교성, 영혼 이런 개념을 우리 존재를 구명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개념으로서 끄집어내서 다 함께 다 쓰고 계시는 분입니다. 자, 어쨌든 이분이 얘기한 것을 도식적으로 다시 표현하자면 우리의 의식계가 이렇게 60가지 있어요. 얘네들이 주인이 아니라 주인은 얘란 얘기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무의식하고 그보다 더 깊은 곳에 더 깊은 집단 무의식이라는 실제 주인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까맣게 모르고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존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존중하냐 하면 그 자세가 기본적으로 위의 것들은 우리 의식계는 이성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고 저 아래 것들은 감정을 주무르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존중해야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감정을 존중하느냐? 그래서 얘들을 쉬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마음 챙김하고 비슷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늘 우리 정신없이 이거 보고 있고요. 세상 일로 안정되지 못하고 평화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지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쉬란 얘기입니다. 마음 챙김 비슷합니다. 경험하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그럼 우리의 의식이 휴식을 한다는 것이에요. 휴식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 우리의 의식의 그 표면, 그러니까 무의식으로 통해 있는 그 지점이 고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수면이 파도가 일지 않는 것이에요. 잔잔해지고 고요해져요. 고요해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우리 안에 불성, 신성이 자연스럽게 피어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억지로 끄집어내려고 우리가 의지와 머리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성정을 평화롭게 고요하게 유지할 수 있을 때 그때 나의 계산과 얕은 자아가 에고가 날뛰지 않을 때 나의 깊은 심성에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그것이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을 통해서 우리는 최상에 이룰 수 있다는 성리학적인 개념하고 불가적인 명상의 개념이 확실히 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것을 무위의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나로서 있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에요. 마치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서 무위라고 얘기합니다만 실은 가장 나다운 나가 꽃을 피우는 그런 장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것도 동양의 전통적인 사상들이 현대적인 개념인 자기 실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나다운 나, 가장 최상의 나, 그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모습, 그런 양태를 무의라고 부를 수 있고 도가적으로는 무의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러나 불가의 유식학적인 사상으로서는 내 안에 자고 있는 불성이 스스로 자신을 깨우는 그러한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은 도가 사상에서 얘기한 무의하고 통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러한 그 연구와 강의를 조금 아까 말씀드린 김형현 선생님께서 이제 서강대에서 굉장히 지속적으로 제시를 해주셨고 이분이 지향하는 바가 결국 이것입니다. 서양의 영성과 동양의 수양이라는 말처럼 동양과 서양이 다 궁극 차원에서는 본질적으로는 가장 인간의 심원한 그런 본질에 다가가려는 시도를 했는데 그것이 겉으로 나온 개념은 마치 영성과 수양처럼 다른 개념과 방식으로 나왔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거 서강대에서 했었던 강연의 포스터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자 했었던 말씀은 우리의 동양적인 교육 전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잠깐 짚어봤는데 제가 육아적인 것이 가장 현대의 한국 교육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많이 끼친 동양 사상 전통이라고 여기서 주로 설명을 드렸으나 육아만으로 우리를 다 설명하는 것은 없고 불가하고 도가도 분명히 참고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불가와 도가의 전통에 비할 때 육아는 엄격한 인격 수행, 의지 같은 걸 상당히 중시했다라는 그런 첨언을 제가 드렸어요. 그것이 충분할까에 대해서는 전 조금 회의한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제가
우리가 꼭 다시 봐야 되겠다고 믿는 것은 도가 사상에서 얘기한 무위라든가 그리고 유식학 사상에서 드러난 자연스러운 나의 본성이 드러나게 하는 것 같은 이런 자연스러운 드러남, 자연스러운 발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아마 어, 유가 사상의 엄격한 수행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우리의 발랄하고 자유로운 그런 기운이 꽃피게 하는 그런 어떤 중간 지점, 중용의 지점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가치 있는 그런 담론을 제공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아직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다 만들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는 많은 폐해단을 낳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해독제와 같은 것을 우리의 전통 동양 사상에서 찾을 수 있을 그런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